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편하게 그냥 자료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자료 같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실버 가격이 조만간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지선은 22.937달러이고 저항선은 29.97달러이다. 이 실버 가격이 올라가면 금 가격도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RSI 값입니다. RSI 값. RSI 값이 그 최근에 30을 지지선으로 해서 쭉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조만친 의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회유하냐에 따라서 3.5조 달러 사회 지출 패키지 뭐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이 통과되냐 마냐 이게 달려있다. 근데 그걸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이 뉴스가 목요일날 나왔어요. 목요일날 나왔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목요일날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조만친이 그런 합의안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찰스 슈머는 거래에 거의 도달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자인 조만친 의원은 조만간 그런 거는 안 할 거다. 즉 합의를 안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저에게 따로 연락 오신 분들 제가 분명히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되도록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값도 결론은 제가 말한 대로 나왔죠. 자, 이거는 조금 전에 이 영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 건데, 민주당은 지출 패키지 축소의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 이 제목이 이건데, 어제 이 뉴스에 연이어서 이런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에는 2조 달러 정도, 즉 2.5조 달러에서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3.5조 달러에서 2.5조 달러로 이렇게 팍 줄어들려면 1조 달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1조 달러는 무엇이냐? 어떤 분야를 축소를 시킬 거냐? 그런 내용에 대한 찌라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선은 나타난 게 뭐냐면 1조 달러가 결국엔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 3.5조 달러인데 결국엔 이게 2.5조 달러로 집권 여당에서는 조만친 의원과 합의하기로 거의 이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에 수렴하고 있는데 1조 달러 사라지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안은 뭐냐면 노인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인 관련 주는 주가가 엄청나게 내려가겠죠.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100%인 거는 3.5조 달러 사회 패키지 프로그램은 절대로 100%, 1000%, 1000% 안 된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이 자료는 미국 달러 인덱스 자료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이거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가 아니에요. 지표가 아니에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US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 수치값을 지표를 모아서 발표하는 그 기간마다 이 앞에 무슨 달러 인덱스 이렇게 해서 기간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이 수치값도 다르고. 우선은 이 자료를 봤을 때 2020년부터 22년 대략 지금까지 이렇게 대략 한 1년 정도, 한번 1년 6개월 정도의 큰 흐름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이제는 폭락을 한다.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폭락할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이게 현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생각해도 달러 인덱스는 이제는 폭락하는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5조 달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3.5조 달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2.5조 달러에서 거의 수렴하는 개념으로 이 사람이 조만친이에요. 바이든 대통령과 결국에는 화해한 그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1월 말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자료가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료가 안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 달은 제가 봤을 때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여기 좀 이따 제가 COP26이라고 알려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기후협약입니다. 글로벌 기후협약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전 세계 대통령 35개국인가? 그 대통령이 다 모입니다. 그 행사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겠죠. 정확하게 이제 기후협약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짜 전에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 또 참석하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못 하잖아요. 최소 며칠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키지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합의한다는 거는 11월 말로 저는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여기가 2022년이니까 내려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려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달러 가격이 내려가면 금 가격은 올라간다. 최근까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 것 때문에 그 호재감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금 가격은 올라갈 거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금 가격 지수가 31 이상이면 강세 체제, 지금 롱 포지션, 장기 상향, 장기 우상향으로 갈 거다.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골드 마이너스 GDX 이 수치 값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장기 하락으로 보였습니다. 2012년부터 2020 최근 10년이에요. 이때부터 보세요. 자, 대략 2013년에 이 GDX 값이 30 이하로 떨어지자 어떻게 됐죠? 장기 우하향으로 됐습니다. 우하향으로 됐다가 이 GDX 값이 거의 10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30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1차 저항선이 이거라는 거예요. 1차 저항선이. 이 저항선을 뚫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죠? 거의 뭐 50% 정도 더 올라가죠. 거의 한 46이니까 대략 한 50% 잡으면 되겠네요. 맞나? 50% 잡으면 되겠네. 50%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저항선을 또 뚫었잖아요. 또 뚫으면 이 애들이 46에 또 부딪혀서 또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면 이 1차 저항선은 이걸로 되어 있고, 여기 46 수치가 2차 저항선이 되겠죠? 2차 저항선을 뚫으면 이거에 또 50%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50%면 대략 62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확률 값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얼른,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금의 시대, 진짜 실물 금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국면을 보더라도. 기준금리도 이제 내년쯤에는 올라갈 걸로 나오고. 이거는 진짜 아주, 괜찮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금의 시대가 돌아온다. 그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뭐, 은이 높긴 높습니다. 여기 실버 나오네요. 실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자료 나오고. 핵심은 지금 실버와 금에 투자할 시기다. 이거는 구리 가치를 금 가치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리 가격이 더 비싸다. 구리 가격이 더 비쌀 때는 항상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10년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더라.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금 가격보다 폭등할 때는 항상 10년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더라. 자, 여기 좌측 이 선이 10년 국채 이자율 선입니다. 이자율. 10년 국채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금 가격이 폭등하더라. 아시겠죠? 그럼 금 관련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낫겠죠?
그렇다고 제가 매수매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료가 그렇게 나온다. 자, 이 부분 제가 알려드렸고, 여기 antiwar.com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뭐 다른 사이트도 많겠죠. 이 사이트 보면 전 세계 전쟁 관련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는 저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23일이니까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예산은 15억 달러를 증액했다고 나오고, 요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핵대화.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핵 관련 어떤 합의안을 도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핵 협상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에서는 요구 조건을 너희가 어떤 부분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 해. 이란에서는 안 해 이러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핵 합의하자 이렇게 계속 꼬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에 나왔죠. 근데 이건 안 나왔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거는 뉴스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달러 자금을 더 증액했다는 거. 조만간에 한 2년 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이란은 누구와 손을 잡고 있죠? 러시아와 손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에서 사건 터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이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다 영어예요. 이거 번역기 돌리니까 그렇고. 이거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석탄 발전소, 그냥 화력 발전소에 투자한 그런 내역들이에요. 가장 많이 투자한 게 이제 인도네시아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료가 뭐냐면 전 세계 코어파이어 유닛 있잖아요. 석탄 발전소, 석탄 발전소 수치값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한눈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지금 환하게 보이는 게 이 연두색이랑 녹색깔이 보이죠? 연두색과 녹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니까, 이 녹색깔은 operating, 가동하고 있다.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연두색은 뭐죠? cancelled, 취소됐다. 그러니까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건설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construction, 이거는 건설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세 개를 줄여서 보면 우선은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화력 발전소가 중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과거에 해시값이 그렇게 높았던 거예요. 전기료가 싸니까. 그런데 어디로 갔죠? 카자흐스탄으로 갔단 말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해시값이 높은 데가 어디죠?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여기로 지금 많이 갔단 말이에요. 여기로. 여기랑 어디로 갔죠?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 맞죠? 제 말 정확하죠?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겠죠? 석탄 발전소가 많으니까. 다 가동 중이잖아요. 여기 보면 녹색깔이 갈색이잖아요. 갈색. 녹색이 아니라 갈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 화력 발전소가 정확하게 안 돌아가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데, 여기 몽골 분지 지역에서 날아오는 그 모래바람이 쭉 이렇게 바람을 타고 어디로 오죠?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그 모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화력 발전소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불어오는 이 공장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메탄가스나 그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해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국외적인 그런 요인은 떠나서 우리나라만 볼까요? 우리나라에 왜 집중적으로 서울과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평택 쪽에 미세먼지가 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있죠. 여기에 화력발전소가 3개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쯤이 대략 평택이고, 맞죠? 그래서 이쪽 라인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여기 여수 쪽에도 있네요. 이 남쪽.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경에 기후 정상회담이 있다고 했죠. 그거를 앞두고 지금 영국에서 엄청난 메탄가스를 뿜어대고 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달 되면 기후 정상회담이 있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관련주가 이제 또 중요시 되겠죠. 이것도 제가 알려드렸죠. 비트코인 그때 승인 나고 나면 뉴스에 팔아라 이래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온다. 조정이 된다. 조정이. 그러면 언제 오르냐? 대략 25일쯤에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 발키리 ETF가 승인 나느냐의 여부에 따라 승인 나면 또 올라갈 거고 승인 안 나면 실망 매물이 또 출현하면서 더 내려갈 거다. 그것도 다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거의 67,000달러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이 됐죠. 정확하죠. 제가 추정한 건 65,000달러에서 조정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외국 그 자료를 봤을 때는 67,000달러에서 조정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사치에서 조정이 와서 쭉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려가냐? 25일 발키리 ETF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 확대가 안 되네요. 우선은 여기 보면 이 색깔 하늘 색깔은 SPX 5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 색깔 바탕은 GDP 값이에요. 실질 GDP 값. 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 이거는 연준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오일 가격이 과거에 너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19%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보세요.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SPX 500은 폭락할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 이때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부정적인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더라. 딱 한눈에 보시죠.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 SPX는 폭락을 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긍정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SPX가 폭등은 아니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했다. 천천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오늘은 그냥 다양한 자료를 두서없이 알려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크게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우선 블룸버그 실시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70%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자료와 연계성이 있는 건데, 세계는 석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석탄을 안 돌리면 당장 글로벌 GDP도 안 올라갈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입는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석탄 사용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너무 빨리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별 특별하지도 않고. 우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